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보경당에 나아가서 한명의 김질 및 형방승지 이승훈을 인견하고 사형수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상가 본월 12일의 의지를 받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골 제도는 한나라 문제 이래로부터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대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감히 고치지 못한 것은 대개 예법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변통되어 부득이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은 의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부자가 천성의 은혜와는 달라 간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송나라 철종이 붕하였는데 휘종이 아우로서 위를 이었습니다. 태상시에서 말하기를 지금 황제는 실로 신고의 대를 이어받았으니 철종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 것은 중복된 일입니다. 이제 신주도 이미 사당에 모시었고 백관의 의복도 모두 순수한 길복을 착용하였으니 황제도 마땅히 평상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고 재상들도 예관의 의논을 따르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만 1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길복을 입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상도 들어가 대통을 개성하였으니 비록 예종의 뒤를 이었으나 또한 세조의 서업도 이어받은 것이므로 예법상 부득불 강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조의 상을 마친 뒤에 예종의 소상 날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면 실로 송나라 제도와 같고 인정과 예법에도 부합됩니다. 또 송나라 신종의 상사 때에 범조우가 말하기를 이 상복을 벗었으나 장사 때에 이르러서 또 입는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상복이었으나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여골의 제도는 인습이 이미 오래되어서 폐지할 수 없으니 마땅히 여러 신하로 하여금 금일과 같이 조복을 입되 아직 상복을 없애지는 않고 있다가 소상 때에 이르러서 입고 대상 때 또 입은 다음 상복을 벗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의 공정대왕의 상사는 이 일 여골의 제도로 소상과 대상을 지냈으니 모두 3년의 제도를 따른 것이고, 문종의 상사는 다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한 일이어서 편의상 길복을 입고 대상과 담제도 또한 2년 1개월이 넘는 것을 기다렸으니 실로 우리 태종이 이미 실행한 것이고 세조가 헤아려서 친히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예종의 상사를 소상으로 길복을 입고 3년이 되어서 종려의 신주를 모시면 또한 조정의 옛 제도에 합치되는 것이니 마땅히 의지에 의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세조의 대상 이후에 시행할 절차를 마련하여 그 계목을 다음과 같이 다음에 기록합니다. 1. 대왕 대비는 세조의 대상 후에 단복을 입고 담제 후에는 길복을 입으며 시종하는 자는 다 길복을 입게 하며 주상은 단복을 입고 예종의 소상을 지낸 뒤에는 길복을 입되 상복은 두었다가 대상을 지낸 뒤에 없애도록 할까. 1. 종친 문무백관은 세조의 대상 후에는 단복을 입고 예종의 소상 후에는 길복을 입되 상복은 그대로 두었다가 대상을 지낸 뒤에 없애도록 할까. 1. 세조의 대상 후 예종의 소상 전에 경안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상복을 입고 예종의 소상 후에는 헌관과 모든 집사가 단복으로 제사를 지내고 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가 아니면 백관의 배제는 행하지 아니할까. 1. 창릉의 수령관과 실흥 내시 참봉은 상복을 입고 상제를 마치되 소상 후에는 헌관과 모든 집사가 단복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할까. 1. 경안전 참복 및 내시와 모든 차비는 소상 후에는 다 단복을 입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쇠는 등급을 낮춥니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8일 개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세조가 원성의 출사가 매우 괴로움으로 늙은 신하가 노동을 할까 싶어서 정인지 정창순으로 하여금 참석하지 말게 하였다. 그리고 경연에만 잠시 왔다 가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도 들어와 참석하게 하라. 그러나 반드시 억지로 할 것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이기를 세조와 예종 때에 매월 소 1일과 15일에 문신과 유생을 불러 그를 강론하고 혹은 관사할 때에도 또한 그를 강론하였으니 청컨대 옛 관료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관사는 무예를 권장할 목적으로 임금이 신하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상을 주던 일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1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0일 얼숙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0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는데 종친 재상에 입시하였다. 입번한 겸사복 등 각종 군사로서 활을 잘 쏘는 자 90인을 선택하여 관역을 쏘게 하였더니 내금이 증승랑이 가장 많이 맞췄으므로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또 종친 신종군 이효백 등 6인으로 하여금 관역을 쏘게 하였는데 효백이 수위를 차지하였으므로 또 활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또 문신 유권 등 15인과 유생 정이교 등 10인에게 그를 강하게 하고 또 무사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를 강하게 하였더니 내금이 황사공과 정윤문이 병서를 강하였는데 유생의 강은 불통이 많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학문을 하는데 게으르니 그 스승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0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주강의 서책에까지 겸하여 강론하였는데 이는 관사로 하여 주강에 나아가지 못한 때문이었다. 열심히 하시.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원의승의 사신인 중 향량이 하직하였다. 예조의 답세에 이르기를 서계가 와서 강기를 함을 알 수 있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수납하였고 토산물인 정포 10필, 면포 5필을 보내고 아울러 대장경 일부, 백제포 5필, 흑마포 5필, 백면포 5필을 주어서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참조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어제 전강에서 문신과 유생은 여럿이 강의를 못하였는데 무신 황사공은 능히 병류를 강독하였으니 가히 칭찬할 만합니다. 청컨대 상을 주소사니 전지하기를 화를 주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종 대왕의 소상 후에 상복을 벗기로 하였으니 청컨대 대왕 대비 왕 대비 중궁의 봉숭례를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봉숭례는 조노를 올리는 예를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요 다섯 번째 기사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천업군 이청이 졸하였다. 청은 반남 도정 이예의 아들이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광릉의 수룡관 윤필상과 시릉내시 안충원에게 각각 안장 갖춘 말 한 필, 옥색 면포 겹단령 하나, 아청 저사유 다포 하나, 도홍저사 유선유 천리 하나, 백주유 과두 하나, 흑촐립 하나, 흑사피화 전정 두 해구 하나를 내려주었다. 도홍저사 유선릭 천리건 무관의 공복의 한 가지로서 갑옷 안에 있는 쇠사슬로 엮어 만든 것인데 직령하다가 허리에는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려있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형부 소부 종정국 병조신 종정수 축전주 태제 도독 사마소경 뇌충 인위군 신농수 종성가 관처진수 진성행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삼로를 바쳤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 회수 납정소 이세수 정친이 보낸 입도 등이 와서 토산으로 바쳤다. 그 석에 이르기를 정치는 삼각 글을 조선국 의정부 하파에게 바칩니다. 공순이 바라건대 나라가 크게 편안해서 금상 황제의 어위가 오래도록 가하소서. 폐하께서는 공순이 덕이 건곤과 일치하여 당우에 어지르고 장수하는 지역을 보존하고 현성을 신하로 모아서 이 주의 순수하고 소박한 기풍을 회복하도록 원하며 성의를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상전하의 높은 명령에 응하여 같은 날에 서계를 봉하여 조선과 유구의 두 나라에서 사선을 보냅니다. 이는 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니 이와 같은 간절한 뜻을 폐하에게 주달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면 오직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의 관령 세천과 산명은 사사로운 야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세천도 호군을 더해서 제후가 있고 또 산명도 호군을 더하여 제후가 있어서 일본의 서울은 크게 어지럽습니다. 내가 토벌하여 비록 정지시키려고 하나 아직 그치지 아니하니 거듭 세천과 산명 두 사람의 태만한 죄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천이 이겨도 좋고 저도 좋으며 또 산명이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데 서로 부상전하의 높은 명령에 따른다고 하여 두 진영의 모든 군사가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접전하여 수만의 호군이 함께 죽어갑니다. 이에 내가 부상전하에 토벌 명령을 받들어 일본 나라 동남 서북의 입도들에게 제후의 모든 군사를 모으게 하여 세천과 산명 두 사람의 큰 진성을 향하여 출발시켜 포위하고 태평을 거두고자 하여 사선과 부선을 건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국의 남의 힘을 입고자 하는데 바라는 물건은 면주 3,000필, 면포 5,000필, 백저포 1,000필, 살 5,000석이니 자비로 살피소서. 오직 우리나라의 태평을 거두고 더 나아가 번신으로서의 충성된 공훈을 세우기를 빕니다. 보잘것없는 토섬루를 별폭에 맞추었습니다. 바야흐로 새 눈이 온 산을 뒤덮었으니 풍년이 들 길소입니다. 이만 끝입니다. 별폭은 금 2원 21냥 중, 주 4포 4냥 중, 대도 15파, 단자 1필, 수자 1필, 부채 50본입니다. 받아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주는 은나라의 탕왕을 도운 어진재상 이윤과 주나라의 성왕을 도와 왕실의 기초를 세우고 제도와 예약을 마련한 주공을 말한다. 부상은 해가 돋는 동쪽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본을 지칭한다. 관령은 일본의 실정 막부 시대의 장군 국왕을 지칭함을 말하고 보자는 중요한 몇 설이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의정이 보낸 신문 동당 등이 내빙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전하에게서 온 글의 뜻은 지혜가 높고 밝아 해가 비치어 임하는 것 같고 봄이 따스하게 기르는 것 같아서 크게 뚜렷한 저 은하수가 하늘에 빛난다고 한 것은 이를 이름인가 합니다. 신중 수림과 송견이 황하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부상의 도성에 사무치게 되니 천리의 민민함을 전하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삼국의 명승들을 들건대 산은 금강이라 하고 절은 유점사라 하니 이는 단무갈 보살이 설법한 곳입니다. 그가 산에 들어가니 우화가 땅을 움직이는 상스가 나타나고 면류가 세상에 빛나니 상스러운 구름과 단 이슬의 상스를 보았습니다. 성덕의 가마는 보통 사람의 정성의 1만 배나 됩니다. 당나라 헌종이 사리를 예법으로 대하니 경사스러운 구름이 나타났고 송나라 철종이 난야를 수리하니 단 이슬이 내렸습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 법도는 하나입니다. 화엄론에 이르기를 화장 20겹 세계의 그 첫째 번의 금강륜의 산이 있는데 조화가 여기에 모여서 빼어났으며 파려구름과 파려다리 아승지의 누각을 장식하고 유리 물과 유리 가지가 마하현의 언덕에 둘러싸고 있다 하였습니다. 대개 단무갈 대사에게 준 금강의 땅으로 일다 사이에 섭입하여 원만하고 융통스러움이 펼쳐질 것인데 이에 수리와 조형을 더하여서 더욱 빛나는 장식을 보태었으니 이것은 모든 영화와 부귀 그리고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간산도적인 난리를 일으켜서 비록 방패 위에 먹을 간다고 하나 자루 속에서 무기를 휘두르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도의 사원과 관청의 창고가 모두 초토로화하였으니 무릇 7가지 환란과 3가지 재앙의 때가 된 것입니까? 이로 인하여 조선의 금인을 잃어버렸으니 그 보물이 어찌 배진공이 인을 잃고 묻지 않은 도리와 같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중수린에게 다시금 금인을 내려주시어 영구히 인호를 닿게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습니다. 오직 때는 맹춘이나 매화를 꺾어서 교국에 보낼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가 크게 편안하게는 날짜가 걸릴 것 같으니 명초가 요 임금의 뜰에서 부는 바람과 함께 상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물 약관을 별폭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였다. 민미는 사모하는 마음이다. 우하는 모든 보살이 큰 법리를 얻을 때에 공중에서 만다라 화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난야는 절의 별명이고 화장은 연화장 3개를 줄임말로 모든 불 3개를 일컫고 파련은 칠보의 하나이고 아승질은 무량의 뜻이고 유리는 칠보의 하나이다. 마하연은 대승교이고 방패 위에 먹을 간다는 뜻은 평화정책을 시도함을 말한다. 명초는 명협을 말하며 요 임금 때 조정의 뜰에 난 서초를 이름인데 초하는 날부터 매일 한 입씩 나서 자라고 16째부터 매일 한 입씩 져서 경매 이름으로 이것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 한다. 성적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점국 수대관 종조 육성준 관수로 비축 통수 미방 축전주 냉천진 등 씨모 평자위 문신중 안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 평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후원에 있는 노루와 사슴을 경릉에 방목하도록 명령하였다. 경릉은 성종의 부인 덕종의 능을 말한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시록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더건대 창원부사 홍계용은 학식이 없다는데 어찌하여 본벼슬에 임명되었는가. 또 제주목사 김호인은 그 골 토산물을 사사로이 자기 집에 실어 갔다 하니 아우러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심의 네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나를 봉숭하는 옥책을 새로 만들려면 폐단이 있다. 전일 왕비로 봉한 옥책의 후면에는 글자를 쓴 것이 없으니 이제 봉숭하는 옥책의 글을 여기에 쓸만하다. 그리고 옥책 보자기는 반드시 단자를 써야 할 필요는 없고 초를 써도 가하다 하니 도승리 이극정 등이 아뢰기를 봉숭하는 것은 큰 이름으로 예책을 그대로 사용하면 불가하고 보자기는 초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옥책은 제왕이나 후비의 존으로 올릴 때 송덕문을 새겨 놓은 간책을 말한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7권 성종 1년 8월 26일 심리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지사 오백창이 상언하기를 전일에 배를 바친 사람 김덕부를 조율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이 임원준, 황효운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인데 황효운은 홀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여 사안부의 공문에 답변하면서 신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낭청 이종현이 조율하지 말 것을 고할 때에 감청하였다 하고 또한 옷과 돌을 구분하였다 하고 또 의자에서 몸을 기울이고 목을 빼어 임원주가 더불어 상의하고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하니 이는 반드시 신은 너를 지목하여 정실관계에 있어서 조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이 지위가 재상에 이르는데 오명을 받고서 감히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질시켜 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임원준, 황효원, 오백창, 이종현을 승조원으로 불러 원상 한 명에 구치관 김질 등으로 하여금 묻게 하였다. 오백창에게 물으니 오백창이 말하기를 대개 김덕부를 조율하지 않은 것은 당초에 문초를 결정할 때 잊어서 기록하지 못한 것인데 뒤에 추계하고자 했으나 서투르다고 평판이 날까 싶어 곧 깨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황효원이 신을 지칭하기를 도리라고 하고 또 신을 지칭하기를 감청하였다 하고 또 임원준과 더불어 상의해서 하였다 하므로 신이 반드시 변명하고자 하여 상언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종현에게 물으니 이종현이 말하기를 신이 김덕부가 조율해서 누락된 것을 황여운에게 고하니 황여운이 말하기를 당초에 누락된 것을 지금 만일 추계하면 주상의 뜻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무리가 있을까 두렵다. 김덕부는 죄인이 아니니 조율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다 하므로 신이 이 뜻을 오백창에게 보고하더니 오백창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효운이 말하기를 몸 위에 움츠르고 배가 큰 자는 복이 있다 하더니 과연 오백창이 이종현의 말을 들었구나 하였다. 곧 황효운을 대질하니 황효운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의논하여 조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서는 성윤문이 나의 뜻을 압니다 하고 이어서 성윤문의 편지 조각을 속에서 꺼내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그 살건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기라는 것은 어떤 동의 조짐이 엄미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기미에 의거하지 않고 분별하려 한다면 이 인과 명주를 누가 분별하겠는가? 어찌 깨끗한 몸으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비방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생각한데 상공은 다시 생각하여 선처해야 되겠소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성윤문을 불러서 사실을 물으소서니 성윤문의 편지를 들여 보냈다. 전지하기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윤문이 와서 말하기를 신이 듣기에는 임원준 등이 김덕부를 조율하지 않은 일은 외부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므로 변명하고자 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고 임원준은 다만 말하기를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오직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성윤문 등의 말한 것을 들어가서 아뢰었다.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말하기를 대신에게 나라 일을 맡겼는데 어찌 사사로운 정실이 있겠는가 하고 불문에 붙여두는데 지금 오백창 등이 변명하고자 함으로 굳게 묻게 한 것이다. 자기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 각각 물러가서 생각해보라 하였다. 이는
율무의 알맹이를 말한다. 후한의 마원이 교지에서 돌아올 때 율무를 이식하려고 술에 싣고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남토의 진귀한 명주를 싣고 돌아왔다고 참소한 고사가 있다. 명주는 고운 빛이 나는 구슬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6일 17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부녀자란 간통 사건 및 사형에 해당하는 죄 외에는 가둘 수 없는 것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수령이 조금 더 살피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고 가두기도 하며 또 간사한 아들이 긴급하지도 않은 독촉이나 징수하는 일을 가지고 부녀자를 칙검하여 결박하고 매를 때리며 어두운 밤에 잡아다가 간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후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수령은 제서 유의 율로 논하고 간사한 아들은 가족 전부를 변경지대로 옮겨서 후례를 경계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6일 1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세번째 기사. 예조 겸 판사 신숙주와 참판 이승수가 와서 아뢰기를 정치는 일본 국왕이 있는 곳에서 공사를 출납하는 자인데 그 사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신들이 일본 병난의 근본 원인을 묻고 또 이번에 가져온 서계에 왜 도서가 날인되지 않았으며 도서가 비록 불에 녹았다 하더라도 왜 곧 만들지 않고 이웃 나라에 청하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중간 사람이 한짓인 듯한데 사인의 대답도 또한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국왕의 사신도 또한 그들이 나온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바가 꺼내기만 하고 핵심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참건대 이번 사신이 데리고 온 수린에게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여 실정과 이유를 자세히 물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나도 또한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라 하였다. 도서는 조선조 때 외인이나 야인의 대서추장 또는 공물을 바치는 자에게 왕복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던 동인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네번째 기사. 상상군 황효원이 임원준의 편지 조각 셋과 500장의 편지 조각 둘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니 임금이 원상 한 명의 구치관 최왕 윤자원에게 명령하여 임원준 등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물어보게 하였다. 황효운이 말하기를 신은 처음에 김덕부의 아들 김막동이 비단을 김정광에게 뇌물로 주었으므로 죄가 있다고 하여 치조하였는데 임원준이 너무 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율할 때 신이 감히 스스로 전단하지 못하고 임원준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편지 조각을 드리는 까닭은 임원준과 의백창이 신에게 꼭 같이 대답하기를 청하였으나 신은 사실대로 대답하고자 하여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았더니 임원준 등이 신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미워하여 거짓으로 신과 함께 의논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신은 실로 졸다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창을 감청했다고 한 것은 임원준이 처음에 신이 너무 지나치게 취조한다고 하였고 또 500창의 말을 들어서 의논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했다. 임원진이 황효운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대신으로서 나라의 일을 맡아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들 가운데 비록 뇌물을 받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적발하겠느냐. 하물며 이 일은 본디 아무런 정실 관계도 없는 데이겠느냐. 나는 공과 더불어 동년이 되어서 감히 괄시하지 못하므로 같은 내용으로 대답하고자 청했을 뿐이다 하고 오백창이 황효운에게 말하기를 공이 나를 감청했다고 하고 또 마땅히 옥과 돌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누구를 가리켜 돌이라고 하였는가 하니 황영원이 임원주가 오백창에게 이르기를 공들은 내가 노세하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고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가히 부끄럽도다. 대신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노복이나 간사한 소인들이 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좋게 괴이할 것이 없다 하였다. 이대로 들어가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에 경들은 아무 정실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경들이 변명하고자 함으로 묻게 한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니 과연 정실관계가 없다 하고 이어서 사헌부에 명령하여 신문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6번째 기사 한계미를 승록대부 돈영부 판사로 노사신을 승록대부 의정부 조화찬성으로 윤필상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 유사를 자헌대부 문원군으로 이김이정을 조봉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7일 임신 7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세천 좌오두 지현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관 이효지가 강원도에서 와서 말하기를 강원도에서는 중의 심행이 착하고 악한 것을 분문하고 다 환속시킵니다 하니 어떤 법에 의가 이와 같이 소요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 하니 도슨지 이 걱정이 아래기를 그년의 모든 고을의 향리 관노 영리가 그 역을 피하여 중의된 자가 많으므로 예정이 법을 세워서 불경 시험을 보이고 또 정전의 수를 널리었습니다. 이제 이미 법을 고쳐서 모든 도에 유시하였는데 수령이 법의 뜻을 받들지 아니해 소요를 이룬 것입니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대저 법의 적용은 마땅히 새로 세운 조장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어찌하여 예정조의 법을 적용하느냐. 차라리 세조가 증을 보호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그러다고 해서 그렇게 함인가. 세조가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상 일이 갑자기 변한 것이 이와 같으니 실로 나의 마음이 아프다 하니 이 걱정이 아래기를 청컨대 새로 정한 법으로서 다시 모든 도에 유시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중국 사람 눌어적이 활나운 올적합에게 사로잡혀 호도치의 집에서 시키는 대로 일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영안도 동관진에 내투하여 우리 땅에서 살기를 자원하였다. 예조에서 전주와 집을 주어 살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7권 선종 1년 8월 28일 개유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 산후 황신 안금이 명화적으로서 파주사람 박원생의 집을 겁탈한 강도죄와 산호 달막 산이 대산이 길 가는 사람을 겁탈하여 이복을 강탈한 죄는 다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화정은 적은 밤중에 횃불을 들고 강도질을 하는 도둑을 말한다. 참 부대시는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악, 대죄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개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중설경이 와서 황금 인양중 9푼을 진상하니 전지하기를 이 금은 반드시 불상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지금 그것을 받으면 이를 본받을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받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선상노는 번을 당할 때마다 서울의 역을 실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세우는데 그 고용하는 값이 정한 액수가 없으므로 세력이 강하고 교활한 무리가 이것을 빙자하여 폭리를 꾀하여 배나 더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관청의 노비가 날로 점점 비폐하여지니 앞날이 염려가 됩니다. 금은은 1개월 가격이 배 두 피를 초과하지 말게 하고 만일 함부로 받는 자가 있으면 제서 유의율로 논하여서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받은 가격은 관청에서 몰수하며 수령이 능히 검거하지 못하는 자도 아울러 중하게 논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상루는 각 지방 관하에서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던 종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번 선유관 전 양민의 사행이 통과하는 일기주 지주와 원희 일기주 수호 대관 원무 앞타 원영 호자 원희 염진묘 조우자랑 원계 상승포 주화지 원차랑 등이 있는 곳에 선물을 보내고 아울러 호송하여 달라는 뜻으로 유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효령대군의 부인 정씨에게 부 1억 미두 합하여 70석과 종이 100건 석회 10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9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원상 및 호조 예조에 명하여 뇌충과 정친이 청구한 물화에 대한 지급 수량을 의논하게 하였다. 신석주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뇌충에게는 면포 500필 정포 1000필 정친에게는 면포 1000필, 정포 1000필, 쌀 500석을 내려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아이고 많이도 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우리나라 지도를 원상에게 내어 보이고 이어서 전지하기를 세조께서 내부에 진을 설치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나의 짐작으로는 내부 지방을 충실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니 신석주 등이 아뢰기를 신들에게 친히 세조의 성질을 들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내부 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변방의 도적이 그치지 아니하니 연변 일대의 모든 진은 혁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한 이유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인산부원군 홍윤성이 아뢰기를 시체를 버린 것은 조윤의 집에서 한 짓으로 의심이 납니다. 다만 그 집 사람이나 가까운 이웃을 누차 형장으로 때리면서 신문하에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한국의 시체 때문에 형벌을 받는 자가 많은 것은 실로 미안합니다. 청컨대 문초하지 말고 다만 상을 걸어서 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모든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승의 법은 예조에서 요즘 하교를 받아 모든 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더건대 여러 고을의 수령이 법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향리, 관노, 영리가 비록 도첩을 받아 중이 된 지 오래되고 중으로서의 마음과 행동이 바른 자가 있어도 억지로 환속하게 하고 도첩을 태워버려 중의 집을 소란하게 하는 자가 간혹 있다 한다. 위 하교를 받은 이를 재차 지회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일이 도적이나 음행이나 살상에 관계되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다스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광릉의 수릉관 윤필상에게 전지 50결과 노비 아울러 6구를 실형내시 안충은에게 전지 30결과 노비 아울러 4구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경 왕의 기신에도 선왕의 전례에 의하여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형육을 하지 말며 도사를 금지하고 음악을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0일 을해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무릇 재양에 쓰는 물건과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을 모든 관청의 관원이 감독하여 진상하지 않고 노비를 시켜서 진상하게 하니 정결하지 않을 듯하다. 문소전의 제사에 쓸 물건과 음식물은 봉상시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지 말고 예전대로 본전에서 수납하여 내주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무릇 장리를 수납할 때 가재와 소와 말, 전지를 징수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수사의 정해년 이전에 거두지 못한 장리는 삭감하여 주고 만일 그대로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를 관에 고발하게 하라 하였다. 장리는 곡식을 구워주고 1년에 구워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별리이다. 내수사는 대궐에서 쓰는 쌀, 배, 작물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중시로 7권 성중 1년 9월 1일에는 병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대전의 모든 도의 포소의 세금 징수 기한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의 독촉이 완만하여 포구에서 출하하는 것이 지체되어 다음에 4, 5월이 되어야 다 거두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농사철을 맞아 왕래하면서 실어 나르고 받아들이게 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 이 때문에 제때에 수송할 수가 없어서 용도가 군색하게 됩니다. 청컨대 창고를 연 뒤 다음해 1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다 거두고 2월 보름 후에는 배에 싣기 시작하여 매우가 오기 전에 다 수송하게 하며 만일 전과 같이 지체하면 그 수령을 파면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7권 성중 1년 9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쌀의 길을 충청도의 청안, 진천, 청산, 보은, 옥천, 황간, 영동, 음승 등 고을은 모두 가흥창에서 멀지 않은데 경기에 이 포창을 설치하여 청안, 진천의 전세를 거두고 또 우만창을 설치하여 청산 이하 6고을의 전세를 거두게 하니 이는 다만 창고의 설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감독하는 행대 경찰관의 왕래로 영로에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 포창과 우만창을 폐지하고 이상 8고을의 전세를 모두 가흥창에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로 7권 성중 1년 9월 1일 병자 5번째 기사 대마주 선의관 사유관 첨정 정양민이 하직하였다. 그가 가지고 가는 글에 이르기를 예조참이 김영윤은 그를 대마주 태수 종공 조카에게 드립니다. 귀도는 우리나라와 대단히 가깝고 통호한 지 이미 오래되어 한 지방과 같이 보고 이에 대하여 각각 실정대로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연이어 국상을 당하여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가 겸하여 해마다 가뭄으로 6년이 들어 공사관의 저축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조카가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귀국 여러 주에서 사신으로 오는 배가 금년에는 더욱 많아 외관에는 빛날이 없고 한 배에 탄 사람도 거의 수십 수백인에 이르니 대접하는 비용이 대개 만으로 헤아리게 되어 연변의 진업은 거의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왕께서 귀국의 선도주와 귀도 및 여러 주의 사선수를 약정하고 또 반드시 귀도의 문인을 받게 하여 오고 가는 것을 절제한 것은 지금과 같은 폐단이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있으니 지금 검제를 밝혀두지 않으면 장차 통상을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연구한 우호관계의 계책이 아닙니다. 또 조카가 모든 주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관진의 요술을 거점으로 문인과 같은 것을 주고 빼앗는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조카에게 의뢰하는 것도 또한 요회의 땅을 움켜쥐고 간세 한자를 단속하여 나라의 문호가 되어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의 울타리와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해를 살피지 않고 간세 한자를 분별하지 않고서 모든 문인을 발급하여 주면 저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또한 어찌 조카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다만 우리나라의 배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카의 이익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카가 대마도를 주관한 후 항상 군중에 있어서 본도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 우리 주상께서 관원을 보내어 조카를 위로하게 되므로 주상의 뜻을 받들어 삼가 무릇 사선의 패단과 삼포의 이해를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니 참조하기 바라며 힘써 패단을 제거하여 피차 다 편하게 태평을 누리게 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을해년에 우리나라 선왕이 사선이 날로 증가하여 그 폐단을 지탱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 원효연을 보내어 그 뜻을 선도주에게 유시하여 다시 계약하기를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은 자와 도주의 특송선도 또한 다 세견선 50척 수에 포함시키고
선 도주도 유시에 의하여 약속을 정하고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련에 와서 혹 정한 수 이외에 오는 자가 있으면 의뢰 접대하지 않을 것이나 주상께서 특별히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어진 마음으로 용서하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영원히 계속할 방법이 아니므로 조카는 마땅히 후일을 생각하여 한결같이 옛 관례를 따라야 합니다. 1. 지난해 을해년에 본조에서 삼가 주상을 뜻을 받들어 선도주에게 유시해 약정하기를 모든 주의 사선 횟수는 1년에 한두 번을 초과하지 말고 먼 곳의 사선은 혹 1년에 한 번 오거나 혹 해를 건너 한 번 오거나 하고 일찍이 통신하지 않은 자는 문인을 발급하지 않는다 하였고 선도주도 약조와 같이 지켜 어기지 않겠다고 회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자년에 본래 통신하지 않고 포에 이른 것이 무려 수십 척이나 되었습니다. 의뢰에 접대하지 않을 것이나 조카가 위임해 보낸 진간 육랑 좌이문이 와서 보고하기를 만일 새로 오는 자를 두절하고자 하면 어찌하여 전에 편지로 그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이미 도착한 자는 그대로 허락해주고 이 다음에 새로 오는 자는 거부하소서 하므로 이 뜻을 선왕이 아뢰더니 선왕이 조카가 새로 도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선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잠깐 접대야 할 것을 허락하므로 이 전지를 받들어 조카에게 알리고 다시 약정하기를 먼 곳의 사람으로서 처음 통신하는 자는 긴급한 관계에 있는 일 외에는 문인을 주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뒤에도 또한 예외로 왕래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에 1년에 한두 척의 배를 약정한 오도 우구수, 원성 비전주, 지좌 원이, 바다도 원납, 정평 우진, 소필홍, 비축, 이주 태수, 국지 위방, 살마주 일양태수, 성구, 상승법 원경, 살주 등이구, 축전주 정성, 호자, 일기주, 수호, 대간, 원무, 구주, 도원수, 원교직 등 무릇 12인은 1년에 배 한 척으로 약속을 정하고 풍, 주수, 대우, 친던, 살마주, 지구, 구사, 도주, 원, 자랑, 단우, 태수, 원성, 압타, 원영, 삼률, 태수, 원만, 신전, 능, 등수, 원덕, 비전주, 태수, 원이송, 섭진주, 춘길, 안예주, 지평, 보천사, 원우위, 축전주, 시향소성, 천엽계, 원윤, 성림 원주, 원중실, 목산 심랑, 원정, 석견주, 주포 화겸, 주방주, 다다량 교지, 좌지 원차랑, 관음사, 종수, 산성태수, 원길, 푹축수, 산흥, 예주, 촌상, 비중수, 국중, 비후주, 위방, 살마, 삼주, 태수, 원충국, 냉천진, 신중 등 25인은 위 항목의 정수에 의하여 문인을 발급하여 큰 폐단을 제거하고 수외로 오는 자 및 먼데서 처음 오는 자로서 만일 부득이 기묘한 일이 있으면 그 사유를 문인에 기재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하면 다행하겠습니다. 1. 모든 주의 사선이 포구에 도착한 뒤 혹 이유를 칭탁하여 곧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포구에 돌아온 후에도 역시 천연하게 떠나지 아니하여 공연히 양심만 받음으로 기한을 정하여 약속하고 그 폐단을 막았는데 전산전, 경극전, 무위전, 산명전, 세천전, 대내전 등 대신이 보낸 사인은 기한에도 불구하고 곧 길을 떠나지 아니하여 자칫하면 한 달을 경과하여서 그를 접대하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아니하여 앞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제부터는 위 항목의 사인이 포구에 이르면 그곳의 관원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보낸 마문이 도착한 후 15일 포구로 돌아온 후 20일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외에 고의로 머무르는 자는 양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영광 계책을 삼겠으니 조카는 그렇게 알고 이 뜻을 여러 곳에 알렸으면 다행하겠습니다. 1. 이에 앞서는 관제 등 대신의 사자는 한 해 건너 한 번씩 왔으므로 포수 근방을 여러 고을에서 돌려가며 접대하였는데 그년 이래로 한 해에 혹
10여 차례 오는 자가 있어 짐을 운반하는 노력과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실행하기 어려우니 거무는 정관 외에는 모두 복료를 산급하여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의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상 그렇게 된 것이니 조카는 또한 이 뜻을 전하여 알리기를 바랍니다. 1. 국지위방은 무자년에 우리나라의 도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개인의 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호자 원고는 갑신년에 죽고 그 아들 원희가 도수를 고치어 받은 지 몇 해 되었는데 지금 사자가 다시 원고의 서계를 가지고 왔으며 능등수 원덕의 서계에 적힌 도수는 전에 받은 도수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반드시 중간에서 속이는 자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중미오랑 도안 삼보랑대랑은 일찍이 우리나라 호군의 뱃슬을 받았으니 어리상 상당히 당연히 친히 조공해야 하는데 감히 사인 종상군 시향을 보내었고, 종은 구랑 정수 다다랑 교지 오도 우구스 원승은 모두 수 이외의 사자이며 고려군수 무마 비전주 소필 원홍 살마주 성고는 다 본래 정한 약속이 없는데 또한 사람을 보내었고, 또 서계를 받고 몇 해 지난 후에 왔는데 연호를 고치고 글자를 뭉개버리고 변조한 것과 같은 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비록 접대하지는 않으나 모두 과해량을 지급하니 배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는 간사하게 위조하는 자를 신중히 살펴서 통렬하게 다스리고 정한 약조를 엄하게 지켜 문인을 발급하지 말았으면 다행하겠습니다. 1. 귀도의 사람으로서 삼포에 사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아무런 명목의 세금도 내지 않아 우리 변방 고을의 해가 됩니다. 기충년에 우리 선왕이 본조에 명령하여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 수연하여 옛 약속과 똑같게 하라고 하였더니 조카가 정피 공고라를 보내어 회답하기를 삼포의 거류민을 처음에 60명으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계속해서 사는 자는 그 자손 및 족친의 노비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옛 습관에 의하여 함부로 도둑질할까 두려움으로 서로 흩어져서 사는 자는 점차로 그들의 과실을 감독하고 책망하여 내년에는 마땅히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머무르게 되는 자는 특히 그 명단을 적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공고라는 전명하고 간 후로 지금까지 가부가 없으니 이는 조카가 군중에 있어서 언약을 실천할 겨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카는 마땅히 옛 약속에 의하여 이번 사신이 돌아올 적에 부득이하여 계속해서 머무는 자는 명단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세원하여 영구의 인호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1. 옛 관례대로 모든 사신의 배가 포구에 도착하면 본선의 크고 작은 것을 자로 재어보고 배 위에 인구를 계산하여 양식을 주었는데 그년에 오는 자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주니 비록 수에 차지 않더라도 포에 사는 사람으로 대신 점호하게 하여 간사한 꾀를 자행하니 이제부터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지 않고 다만 배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그 수에 의하여 요를 주겠습니다. 1. 기도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 섬에 와서 고기 낚는 자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으므로 만일 엄격하게 금하고 막는 법을 세우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하여 사건을 일으킬 것이므로 선도주와 더불어 약정하기를 배마다 1인을 남겨두어 볼모로 삼고 우리나라 수군 1인이 데리고 고초도 등지에 가서 고기를 낚게 한다고 하였고, 또 고기를 낚는 자는 도주의 삼착도서를 가지고 지세포에 도착하여 문인을 본포에 납부하면 만호가 다시 문인을 발급하여 정한 곳 외에는 횡행하지 못하게 하고, 낚시일이 끝나면 지세포에 돌아와 만호가 발급한 문인과 어세를 바친 후 만호가 도저히 문인의 회비를 써서 환부하고 문인 없이 몰래 온 자 및 몰래 무기를 가지고 여러 섬에 횡행한 자는 도적배로 논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엄격한데 근래 고기를 낚는 자가 약속에 의하지 않고 여러 섬에 횡행하고 혹은 여러 변방 백성 가운데 체포하는 자를 만나면 서로 더불어 겁탈하여 죽입니다. 전에 귀도 사람 좌위 문오랑이 변당 백성에게 피살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죽인 자를 국문하에 주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나라 전라도 발포의 선군 26인이 바다에 나가서 체포하다가 기도의 행행한 자를 만나 전효은 등 4인이 살해되었고 배 안의 잔물도 다 약탈하여 갔으니 조카는 마땅히 추국하여 간사한 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무릇 원한의 싹은 처음은 비록 지극히 미세하나 끝은 반드시 하늘에까지 넘치게 되니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기 낚는 사람들이 선군에게 인지로 잡혔다가 암령되는 일은 피차 다 기탄하고 있으므로 거행할 수 없으니 문인의 회비하는 것은 예법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어 혹 어리석은 백성이 모르고 법을 범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조카는 거듭 밝혀서 검거하고 널리 알려서 틈이 생기지 말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들에게 내려준 물건은 종정국에게 말 안장 일부 모든 부속 도구를 갖춘 말 한 필, 흑마포 10필, 백면포 10필, 백면주 10필, 호피, 표피 각각 2장, 중구 1면, 징 1구, 인삼 20금, 쌀콩 각 50석, 청밀 12, 잣 15두, 소주 30병, 청주 100병, 개 2각, 다식 2각, 채화석 10장, 연 4폭, 유석 2사, 연 6폭, 주석 2사이고 또 별도로 종정국의 처자에게 쌀콩 각각 50석을 주었다. 이때 종정국은 소위 전의 군중에 가고 처자만이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 선물이 있었다. 소위정 내충에게 말 안장 일부 모든 부속도구를 갖춘 말 한 필, 흑마포 10필, 백면포 10필, 백면주 10필, 호피, 표피 각각 2장, 중고 1면, 징 1구, 인삼 29건, 조미 50석, 황도 50석, 청밀 12, 잣 15두, 소주 30병, 청주 100병, 개 2각, 다식 2각, 채화석 10장, 연 4포, 유석 2사, 연 6폭, 유석 2사를 내려주고 수호대관 종성준에게 흑마포 2필, 백면주의 2필, 백면포 2필, 개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2,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주었으며 종정수에게 흑마포 2필, 백면주 2필, 백면포 2필, 각 개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2,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주었다. 일기주, 일기태수, 지자, 원희, 일기주, 수호, 대관, 원무, 신전 능등수, 앞터, 원영, 상승포, 호자, 일기수, 원희, 염진루, 조, 차랑, 원경, 상승포, 조아지, 원자랑에게는 각각 흑마포 2필, 면주 2필을 내려주었다. 문의는 증명서이다. 특송선은 일정한 세견선 이외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입항하는 외선이다. 세견선은 조선조에서 대마 도주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인데 1년에 50척으로 한정하였다. 마무는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하도록 초료장인데 출장 관원에게 각 역참에서 역마 식료를 공급하는 명령서이다. 이런 것을 발급하는 발마 공문을 말한다. 과해량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본 사자 및 대마도 특송사가 돌아갈 때 바다를 건널 동안 먹도록 지급하는 식량이다. 점명은 명부에 따라 점을 찍어가며 호명합니다. 삼착도서는 대마 도주가 조선에 입주하던 외인에게 도서를 찍을 때 절실히 기묘한 것일 때는 인을 3번 찍던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었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직전의 새로 납부하는 쌀과 콩은 경작인으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창고에 바치게 해서 녹봉을 나눠줄 때 쓰라고 일찍이 전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는 명년에 곡식 종자가 부족하니 직전 및 공신에게 특별히 준 별사전, 사사전의 새로 받는 쌀과 콩은 각각 피곡으로 그 고을 창고에 납부하게 하여 종자용으로 비축하고 녹봉은 군자감에 있는 오래 묵은 쌀과 콩으로 보충하여 지급하고 곡초는 전례에 의하여 경작인으로 하여금 지주에게 실어다 주게 하소서 하였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로 벼슬아치의 벼슬을 하는 동안 나눠주던 전제이다. 별사전은
공신전에 준하는 일종의 사전인데 초기에 삼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사여하였으며 공신전과 합쳐 사전이라 통칭하기도 하였다. 세습을 인정하는 것과 본인당대의 하나는 두 종류가 있었다. 사사전은 나라에서 절에 준 논밭을 말하는 건데 태종 때 종래의 사원전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으로 고쳤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성종원에서 아래기라. 세조 대왕의 대상 후에는 수레 앞에 교룡기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둑은 푸른색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둑은 임금이 타는 수레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를 말한다.